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0편 양생주의 삶. 북경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세 사람은 천당공원을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을 하고 산책을 하며 새장을 들고 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와, 정말 활기차시네요. 옥년이 감탄했다. 연암도 놀랐다. 250년 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군요. 장수훈이 웃으며 말했다. 저것이 바로 양생주의 실천이야. 양생주요? 그럼 장자가 말한 생명을 기르는 주인이 되는 법 말이야. 한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우아하게 태극권을 하고 있었다.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러웠다. 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옥년이 궁금해했다. 장수훈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5세입니다. 85세요?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50년째 매일 아침 여기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50년이나요? 할아버지가 태극권을 마치고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는 몸을 혹사시켰는데 나이 들어서야 몸을 아끼는 법을 배웠어요. 장수훈이 세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분이야말로 양생주를 실천하고 계시는 거야. 어떤 점에서요? 양생주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할아버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르신, 건강의 비결이 뭔가요? 연암이 물었다. 비결이라. 글쎄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과하지 않게. 옥년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운동도 과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젊었을 때는 무리해서 운동했는데 오히려 몸을 상했어요. 지금은 몸이 편한 만큼만 해요. 장수훈이 감탄했다.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장자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후 세 사람은 공원을 더 둘러보며 장수훈이 양생주에 대해 설명했다. 장자의 양생주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럼 뭔가요? 삶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철학이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포함해서. 공원에서 새장을 들고 산책하는 노인을 보며 계속 설명했다. 저 할아버지를 봐. 새를 기르시잖아. 그런데 새장에 가둬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산책시켜주시지? 네, 그게 양생이야. 새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면서 자신도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지. 그런데 갇힌 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옥년이 문득 새가 불쌍해 보여서 장수훈에게 물었다. 그러자 장수훈이 옥년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 옥년이 보기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새의 마음을 나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저 조롱에 갇힌 새라면 이렇게 말하지 싶은걸. 예? 어떻게요? 옥년이 다시 묻자 저 새의 몇백 대 조상은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저 새의 입장이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모이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 장수훈의 말을 듣고서 곰곰 생각하던 옥년이 이해가 된다는 듯이 말했다. 아,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 자란 아이는 자유롭게 노니는 것이 자유이지만 아직 태어나서 3살이 안 된 아이는 오히려 부모의 슬하에서 보호받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아. 바로 그것이 양생주의 핵심이라네.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은 받는 것이 양생주이고 자유를 줘야 할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양생주인 거지. 아, 정말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만무일실이네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서 다시 새를 보니까 지저귀는 소리가 무척 행복해 보여요. 조금 전에는 슬피 우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연암도 장수훈의 말을 이해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군요. 맞아. 양생주의 핵심은 상생이야.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사는 거지. 이때 공원 한쪽에서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다. 세 사람이 다가가서 구경했다. 한 노인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전혀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저것도 양생주야. 장수훈이 속삭였다. 바둑이요? 그럼. 바둑은 머리를 쓰는 운동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거야. 바둑을 두던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또 졌네. 하하. 상대방도 웃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내일은 또 모르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두는 게 즐거운 거죠. 옥년이 감동했다. 정말 여유로우시네요. 저것이 바로 양생주의 마음가짐이야.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지. 공원을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장수훈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양생주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어. 어떤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적당함이야. 뭐든지 과하면 독이 돼. 예를 들면요? 운동도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해가 돼. 그런데 적당이라는 말을 대충 어중간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오해라고 봐야지. 연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젊었을 때 밤새워 공부하고 글 쓰느라 몸을 상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옥년이 물었다. 몸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쉬게 되더라고. 몸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는 거지. 연암의 말에 장수훈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게 두 번째 원칙이야. 몸의 소리를 듣는 것. 몸은 거짓말을 안 해.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거든. 옥년이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맨날 몸의 신호를 무시했는데 졸려도 계속 공부하고 배불러도 계속 먹고. 그러면 안 돼, 옥년아. 몸과 마음은 하나야. 몸을 무리시키면 마음도 병들어. 식당에 도착해서 메뉴를 보며 장수훈이 계속 설명했다. 세 번째 원칙은 절제야. 절제라면 금욕주의인가요? 아니야. 즐길 건 즐기되 한계를 아는 거야. 음식이 나오자 장수훈이 적당히 덜어 먹으며 보여주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그만 먹는 거야. 더 먹고 싶어도 참는 거지. 왜요? 과식하면 소화도 안 되고 몸에도 부담이 되잖아. 그럼 결국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어. 연암이 감탄했다.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네요. 현재의 작은 즐거움을 위해 나중에 큰 고통을 감수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정확해.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순환이야. 순환이요? 일과 휴식, 활동과 정적, 들숨과 날숨. 모든 게 순환해야 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균형이 깨져. 옥년이 이해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들도 운동하고 쉬고 바둑 두고 산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자연이야. 또 자연스러움이네요. 장자 철학의 핵심이니까. 억지로 건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는 거야. 식사 후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니 오후 시간대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중년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저것도 양생주예요. 당연하지. 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즐겁게 해주잖아. 춤추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즐거워 보였다. 나이를 잊고 신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양생주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옥년이 물었다. 물론이야.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요? 먼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연습부터 해봐. 피곤할 때는 쉬고 배고플 때는 먹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것도 제대로 못해. 스마트폰 보느라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일하느라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연암이 공감했다. 맞아요. 저도 글 쓸 때 밥 먹는 것도 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안 돼. 창작도 중요하지만 몸이 먼저야. 몸이 건강해야 좋은 글도 나오는 거거든.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공원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옥년이 감탄했다. 이게 바로 양생주의 이상향이야. 각자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거지. 리듬이요? 그럼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활동하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활동하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서 그에 따라 사는 거야. 연암이 질문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나요?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돌아가니까. 그렇긴 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사회 시간표를 따르더라도 작은 부분에서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산책을 한다든지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한다든지 주말에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옥년이 무릎을 쳤다. 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맞아. 양생주는 거창한 게 아니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건강하게 바꾸는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호텔 근처의 전통 찜질방에 갔다. 한국의 찜질방과는 조금 달랐지만 사람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것도 양생주의 실천이야. 장수훈이 말했다. 찜질방이요?
그럼 몸의 피로를 풀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잖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정말 편안했다. 할아버지, 양생주를 실천하면 어떻게 달라져요? 옥년이 물었다. 일단 몸이 가벼워져. 그리고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화를 덜 내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정말요? 그럼. 왜냐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게 돼. 연암이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말했다. 25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양생주가 더 중요해져. 하지만 젊을 때부터 시작하면 더 좋지. 왜요?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나이 들어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어렵거든. 찜질방에서 나와 차를 마시며 장수훈이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 양생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잘 사는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어.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해? 병들고 불행하게 사는데. 차라리 짧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옥년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양생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군요. 정확해.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 배운 양생주에 대해 생각했다. 옥년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되돌아봤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끼니를 거르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몸을 너무 혹사시켰구나. 내일부터는 조금씩 바꿔봐야겠다.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암은 2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다. 젊었을 때는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양생주를 배우게 되다니. 장수훈은 창밖의 북경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두 젊은 친구들이 장자의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양생주. 생명을 기르는 주인이 되는 법. 그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예술이었다.